안녕하세요. BCI 어플리케이션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EEG와 오픈바이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바이브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설계, 테스트 및 사용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사용자 정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 도구와 사용 준비가 된 사전 구성된 데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EG란 뇌의 전기적인 활동을 측정한 신호로 주로 신경세포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파를 관찰할 때에는 주파수대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델타파는 1에서 4Hz로 깊은 수면 상태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세타파는 4에서 8Hz로 일반 수면 상태에 나타납니다. 알파파, 베타파는 뇌파를 관찰할 때 많이 쓰이는 주파수 대역인데요. 알파파는 8에서 13Hz로 눈을 감고 휴식 중인 상태이거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며, 베타파는 정신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학습 등 정신 작업 상태일 때 주로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EEG 실험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실험을 위한 EEG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받아온 EEG 신호를 저장 및 스트리밍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그널 프로세싱인데요. 받아온 EEG 신호의 특성을 추출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인지 작업을 보여주거나 추출된 뇌파 특성을 이용해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EEG 실험 유의사항입니다. 오퍼레이터와 서브젝트가 분리된 환경이어야 합니다. 실험 외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늘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EEG 신호는 땀에 취약하기 때문에 땀이 최대한 나지 않는 서늘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EG 실험에는 최소 3대의 스크린이 필요한데요. 2대는 오퍼레이터용, 1대는 피험자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시그널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오퍼레이터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요. 그리고 2대는 이제 피험자의 인지작용, 코그니티브 태스크 화면으로서 쓰이게 되는데, 이 코그니티브 태스크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오퍼레이터가 확인하는 용도로 1개가 더 필요해요. 총 3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웹캠과 외부 웹캠을 사용하여 서브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EEG 신호 모니터링 관련 실험 유의사항입니다. 좌측 하단의 동그란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단은 이제 코고요. 그리고 좌우는 이제 양 옆에 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신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논 글로벌 스케일 펄 채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신호를 스케일링을 다르게 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논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있는데, 특히 이제 FP1, AF3, AF4, FP2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서 보면은 그 해당 전극은 눈이 위치한 곳인데요. 사람이 눈을 깜빡일 때 나타나는 피크로 사람이 눈을 깜빡일 때 나타나는 안구 전도의 크기가 뇌전도보다 크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 없이 봤을 때에는 어디가 눈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글로벌 스케일은 모든 채널에 대해 정교화를 시키기 때문에 모든 피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 다 플랫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찰을 할 수 없게 되고, 정교화할 때는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퍼 채널은 각 채널별로 정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퍼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논에서 보시면은 아래 EX 3번부터 8번까지는 없는 신호인데, 이제 퍼 채널에서 보시면 신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의미가 없는 신호인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제 신호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티컬 스케일을 설정할 때는 논으로 하고 관찰하는 게 맞습니다.
파 측정 중 발생할 수 있는 8가지 노이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글지글하게 나오는데 내가 찍고 있는 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나온다면 왜 이상한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노이즈는 좌우 클렌칭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이를 꽉 깨물어 보라 했을 때 나타나는 노이즈인데요. 근육 신호가 전 채널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 신호가 뇌파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꽉 깨물면 하이 프리퀀시의 신호가 나옵니다. 이제 피험자에게 이를 꽉 깨물었을 때 이런 신호가 나옴을 알려주고 자제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파워가 낮아져야 하는데 상당히 높은 파워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땀날 때 나올 수 있는 노이즈입니다. 로우 프리퀀시로 이제 1Hz보다 작게 나타나는데요. 장비랑 두피 사이에 젤을 넣어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땀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면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굉장히 센 파워가 나옵니다. 땀을 식히고 실험을 진행하고 또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호흡과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큰 동작들은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 나타나는데 큰 한숨이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이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험자는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 노이즈는 눈을 깜빡일 때 나타나는 노이즈입니다. 눈 근처에 있는 정극에서 많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식하여 주기적으로 깜빡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노이즈입니다. 다음은 바디 무브먼트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크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노이즈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노이즈입니다. 실험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거나 실험을 여러 번 해서 바디 무브먼트가 있는 신호를 빼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노이즈들은 피험자에게서 나오기보다는 이제 기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노이즈들인데요. CZ랑 PZ를 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다른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이 당겨져서 이제 정극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나타나는 신호로 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렉트로이드 팝 노이즈는 전극이랑 두피와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나타나는 노이즈입니다. 여러 구간에 해당 노이즈가 끼게 되면 리젝하는 게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젤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노이즈는 레퍼런스 기준 전극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뇌파를 볼 때 한두 채널이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똑같이 발생할 경우 레퍼런스나 그라운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재장착해보는 것이 방법이고 또한 오픈 바이브를 처음 킬 때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실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픈 바이브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오픈 바이브를 검색하셔서 이제 3.3.0 버전 64비트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오픈 바이브 어쿠지션을 먼저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커넥트 그리고 위에 커넥트가 됐다는 메시지가 뜨면 이제 플레이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바이브 디자이너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를 검색하시면 이 박스를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널 디스플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블럭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제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연결을 해줘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GDF 파일을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지해 주시고 GDF라고 검색을 하시면 GDF 리더가 있을 거예요. GDF 리더 파일을 방금 했던 것처럼 시그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그널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이제 리드 줄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 GDF 파일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제 뇌파를 이렇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세팅을 좀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vertical scale을 뭐 논이나 글로벌, 펄 채널로 바꿔줄 수 있고요. 정지를 시킨 후에 간단한 신호 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럴 필터라는 걸 쓸 건데요. 가져와 주시고 이제 분홍색을 분홍색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이 띄워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널 디스플레이 가져와 주시고 이제 템포럴 필터에 분홍색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이제 리더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템포럴 필터에 어떤 걸 할지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템포럴 필터에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할 거다. 그리고 몇에서 몇 대역까지 볼 거냐? 이제 8에서 13 대역까지 보겠다. 해주시고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역을 이제 다음과 같은 필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논으로 봐볼까요? 네. 네, 다음과 같이 보시면 명확하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처리한 뇌파 신호를 조금 다른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우선 이 박스들을 가지고 이 구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사용했던 이 GDF 파일 리더 박스죠. 이번에는 저는 마인드웨이브라는 이제 파일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템포럴 필터를 통해서 8에서 13Hz 때, 즉 알파파 대역을 추출해주고 이제 4에서 7Hz 세타파 대역을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제 A 나누기 B, 즉 이제 알파 세타 레이시오가 되겠죠. 이 레이시오에 따른 결과값을 이미지로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날 때가 즉 1보다 작을 때인데요. 비율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초록색 물고기가 나타나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이제 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행을 종료해주고 이제 이 해당 블럭을 보면 이제 각 라벨에 따른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여줄 것인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고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변경이 되겠죠. 여기까지 간단한 오픈바이브 튜토리얼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픈바이브와 유니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